공포와 함께 반성이 시작된 것은 그때뿐이었다. 이렇게 초반부를 시작하는 이 이야기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무서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을 때의 처음 시작이 떠오른다. 어느 도시와 다름없는 프랑스의 오랑이라는 소도시에 이상한 일이 발생하며 처음에는 간과했던 일들이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런 징조에 대한 사람들의 감각은 둔하기 그지없고 문명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재앙쯤이야를 아니라는 투로 그들은 여전히 여행을 계획하고 사업을 늘린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믿지만 재앙이 존재하는 한 그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역사상 30번 정도의 패스트가 있어 왔고 그 기간 동안 1억 명의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 나는 그 숫자들의 크기에 관계없이 1이라는 숫자가 어떤 1인의 존재의 소멸이라고 느껴지며 큰 숫자 속에 덤태기로 넘어가는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유태인 학살 때 죽어간 사람들의 신발을 쌓아놓은 무더기랄지 요즘 코로나로 죽어서 무덤조차 여유 없이 겹겹이 묻어버리는 장면을 보면서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인 우리를 본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변화되는 일상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현재 안에 있는 나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이 책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현재를 겪으며 과거를 떠올리며 이중으로 전염병을 겪는 듯한 무거움에 책 선정을 후회를 했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대면하며 수술실에 들어가 의사의 손에 맡겨진 환자처럼 그렇게 아픈 부분을 직시하며 현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음을 인정한다. 과거에 있었던 전염병을 19세기의 어느 소도시로 가지고 와서 소설로 그 상황을 각인시키며 패스트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옷장 속에 낡은 편지 더미에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날 거라며 경종을 울렸는데 망각하는 우리는 그 교훈을 너무 간과했음이 틀림없다. 그것은 단지 패스트에 대한 경종뿐이 아니라 전쟁이 그 외에 많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언제라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늦게라도 그 피해를 피해가기 위해 각 개인은 위생관념을 철저히 하고 사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규칙으로 정한다. 단체는 단체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어떤 대책을 세울지 고심하며 연습 과정을 다시 거치듯 그렇게 오왕저왕한다. 이 소설 속에는 개인 및 단체의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온다. 일상을 초래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인간 저변에 깔려있는 양심과 행동이 종교와 도덕이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예측하기 힘든 바 여러 모델을 보여주며 현재의 나를 대입해보고 비판해보게도 만들어준다. 물론 현재를 18세기와 고스란히 겹쳐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는 헤어져 있어도 소통의 선을 가지고 있고 식량난도 예전 같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일시적인 여행이나 다른 이유로 가족들과 헤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이 묶여져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현재 이 상황에서 같은 아픔을 앓고 있는 자들을 생각하게 된다. 어쩌다 보니 해외 동포가 되어버린 가족들과 만날 수 없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일시적이며 곧 다시 보게 될 거라는 희망이 없는 상태라면 과연 어떤 마음일까? 선택 여하에 따라 그 상황을 벗어나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할 수도 있었겠으나 우리의 양심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길 포기하지 않는 긍정의 마무리가 이 작품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작품 속에 나오는 모델들의 입장이 되어본다. 의사 베르나르 리유,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사회를 구조하려는 소명의식을 발휘하며 이야기의 화자가 되어주는 인물을 통해 나의 이성적 에너지를 다 동원하여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마도 작자인 까미이겠지. 말단 직원 그랑, 나름의 글을 써가는 작가인 듯한 우리들의 평범한 영웅, 외부인 랑베르, 외부인으로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가려다가 구조대에서 열일하는 랑베르, 현실에 일어난 일을 본인과 분리해서 생각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누르고 온전한 인간의 길 택하며 모든 일을 마치고 떳떳하게 부인을 만나 행복을 찾는 사람, 타루, 사소한 일상을 기록하는 소시민인 나와 같은 시민.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각자의 대책을 세워져야 하고 각자 자기의 의무를 완수해야 하는 일밖에 없음을 배운다. 봉쇄당한 채 살며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을 비롯한 불안감에서 오는 정신적 이상자들이 생겨나는 과정을 거친다. 그들은 패스트를 불태우기라도 하듯이 자신의 집을 불태웠고 아무런 정신적인 완화 정책도 없이 법으로 금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며 자유에 대한 억압은 가중되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라는 질병을 피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온전히 머무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란 걸 안다. 육체가 그렇게 병들어감에 따라 인간의 나약한 정신 또한 병들어가는 과정의 묘사를 보며 정도는 심각하지 않으나 이번 상황 또한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오늘 읽은 뉴욕의 일선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처절함을 되뇌며 멍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뉴스. 정말 이 질병은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따라 인간들을 침식시키는 정도가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나의 증상을 진단하기에 이르른다. 까미가 14세기에 인구의 거의 반 이상을 앗아간 흑사병을 1900년대에 쓴 이유를 재조명하고 있는데 그의 마지막 말에서 다시 돌아올 거라는 이 병은 그 이후 사스라는 이름으로 메리스라는 이름으로 되풀이되었고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코로나를 통해 리플레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숫자가 나타나고 혈청 그리고 그래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낱말들과 유사한 단어들을 대하게 되며 코로나도 언젠가인지 모르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패스트가 사라져가며 성급하게 자축하는 무리와 마지막 기승을 부리다 떠나기로 작정한 패스트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현재 마무리되어 가고 있더라도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거기에 더해 우리는 세월이 지나다 언젠가는 다른 이름을 달고 우리에게 돌아올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각종 우울한 사태를 잊지 말고 대비해야 한다. 각 국가 간에 싸울 일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하나 되어 무서운 적들과 맞서야 될 만큼 연대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일이다.